단 한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피해 역사, 조선 전기.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삼촌이 조카를 베는 잔혹한 권력 투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과연 누구의 차지였을까요? 1453년 경복궁의 깊은 밤을 가르는 칼날 소리. 수양대군이 친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계유정난. 그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중심에 수양버들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리를 지켜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남편의 야망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 야망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그릇을 깨뜨리지 않도록 고요히 그러나 완벽하게 통제했던 지략가. 바로 성군 세종의 며느리이자 피해 군주 세조의 영원한 동반자 정의왕후 윤씨입니다. 사람들은 세조를 찬탈자라 욕하지만 그가 뺏은 왕좌를 가문의 영원한 유산으로 굳건히 다진 것은 그의 뒤에 숨은 거대한 지배자 정의왕후의 몫이었습니다. 피해 군주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녀의 카리스마는 가문의 비극적인 저주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 내가 권력을 가졌지만 내 자식들은 그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구나. 남편이 뺏은 왕좌는 축복이 아닌 끔찍한 저주가 되어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장남을 20살에 앗아갔고, 어렵게 물려받은 차남 예종마저 단 14개월 만에 끔찍한 병마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가문의 권력이 고작 450일짜리 신기루로 사라질 위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정의왕후는 64년이라는 긴긴 인고의 시간 동안 오직 생존과 존엄으로 맞서 싸운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조선의 운명을 걸고 거대한 역사의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성군 세종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잃고 64년을 지옥 같은 인내로 버텨낸 정의왕후의 소름 돋는 복수 이야기. 5000년 역사서재에서 그 미스터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의 피를 밟고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하던 날, 정의왕후는 마침내 조선 최고의 여인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들은 그녀의 남편 앞에 엎드렸고, 그녀가 낳은 듬직한 장남 이경세자는 다음 조선을 이끌어갈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가문의 권력은 천년만년 이어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어린 조카 단종과 수많은 충신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권력의 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어느 날, 하늘의 잔혹한 저주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 그곳은 세조나 정의왕후 본인이 아닌 그들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듬직한 장남 의경세자의 침전이었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병마가 세자를 덮쳤고 조선의 모든 명의들이 매달렸지만 그는 결국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이 세조의 장남을 데려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정의왕후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무너지거나 미쳐버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아직 지켜야 할 둘째 아들 예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남을 잃은 슬픔과 조카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편 세조마저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 처참하게 앓아눕게 된 것입니다. 피해 군주라 불렸던 남편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결국 숨을 거두고 그녀의 둘째 아들 예종이 10대의 나이로 위태로운 왕좌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내 아들이 진정한 조선의 왕이다. 정의왕후는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권력의 독성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예종마저 남이 장군을 숙청하며 피바람을 일으킨 지 불과 14개월 만에
20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돌연사하고 만 것입니다. 장남의 요절, 남편의 끔찍한 죽음, 그리고 차남의 돌연사까지. 조카를 죽이고 뺏은 왕좌는 정의왕후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텅 빈 어좌 앞에 남은 것은 늙고 지친 정의왕후와 예종이 남긴 4살배기 핏덩이 제한대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노리고 권력의 굴줄인 늙은 호랑이 한명회가 서서히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469년 20살의 젊은 왕 예종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그날 밤, 조선의 궁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의 심장이 멎기 무섭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권력의 맹수들이 텅 빈 어좌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발톱을 드러낸 것은 조선 최고의 모사꾼 한명회였습니다. 당시 예종에게는 제한대군이라는 4살배기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어린 적통대군이 왕위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죠. 하지만 늙고 교활한 구렁이 한명회에게 4살짜리 핏덩이는 그저 짓밟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제한대군이 왕이 된다면 공신들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벌이거나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 조차 없었던 정의왕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면 한명회의 칼날에 결국 내 손자의 목마저 날아가고 말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의왕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손자의 왕위 계승권을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한명회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합니다. 내 손자 제한대군은 나이가 너무 어려 왕이 될 수 없소. 적통인 예종의 첫째 아들 제한대군과 요절한 의경세자의 장손 월산대군마저 제쳐두고 그녀가 선택한 인물은 바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자 한명회의 사위인 자을산군이었습니다. 자을산군, 그가 바로 훗날의 성종입니다. 자신의 사위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정의왕후의 제안에 한명회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이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쥐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킹메이커 정의왕후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어린 성종을 왕위에 올린 다음 날, 정의왕후는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왕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내 직접 대나무 발을 치고 뒤에서 정사를 돕겠노라.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 사위를 왕으로 올려 권력을 독점하려던 한명회의 야욕 위에서 대나무 발을 내리고 진짜 통치자로 군림한 것은 바로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대나무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선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그 어떤 여인도 오르지 못했던 절대 권력의 자리. 정의왕후는 13살의 어린 성종의 등 뒤에서 칠흑 같은 그림자로 군림하며 조선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당황한 것은 당연히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정의왕후가 한자를 잘 모르는 무지한 여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올린 복잡한 한자 상소문들을 대충 넘겨보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도장이나 찍어줄 허수아비 할머니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한명회는 어린 왕과 대비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조선을 완벽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그 오만한 착각은 보기 좋게 박살이 납니다. 정의왕후는 결코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자에는 서툴렀을지언정 그녀에게는 평생 남편 세조의 곁에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지켜보며 쌓아올린 무서운 정치적 본능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통해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국정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명회가 자신만의 사조직을 키우거나 권력을 남용하려 할 때마다 발 뒤에서 날아오는 정의왕후의 서슬퍼런 명령이 그의 목줄을 챘습니다. 감히 어린 왕을 능멸하려 드는가? 정의왕후는 한명회의 세력을 교묘하게 견제하면서도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는 그들의 능력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군사훈련을 지휘하고 국경을 방어하며 백성을 위한 법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의 모든 권력은 오직 정의왕후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를 통해서만 움직였습니다. 피를 묻혀 조선을 뺏은 것은 수양대군이었고 그 판을 짠 것은 한명회였지만 결국 그 맹수들의 목줄을 쥐고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길들인 것은 다름 아닌 정의왕후였습니다. 자신이 왕을 만들었다고 자만하던 늙은 호랑이 한명회는 결국 킹메이커 할머니의 완벽한 수싸움에 밀려 대나무 발을 향해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7년간의 수렴청정 동안 조선은 단 한 번의 피바람도 없이 역사상 가장 찬란한 태평성대의 기틀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이어진 7년. 조선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고리를 끊고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 성종이 20살의 늠름한 청년왕으로 성장한 1476년 어느 날 정의왕후는 조정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또 한 번 조선을 뒤흔들 폭탄 선언을 합니다. 주상의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어 정사를 돌보기에 충분하니 나는 이제 궁궐 안채로 물러나 노년을 보내겠노라.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결코 제 발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역사의 법칙. 하지만 정의왕후는 달랐습니다. 늙은 한명회가 여전히 어떻게든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추악한 노욕을 부리고 있을 때 그녀는 가장 화려한 순간 스스로 대나무 발을 거두고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권력에 먹히지 않고 권력을 완벽하게 지배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킹메이커의 우아한 퇴장이었죠. 남편 세조가 피로 뺏은 왕좌, 장남과 차남을 잇따라 잃는 끔찍한 가문의 저주.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정의왕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친손자를 버리는 피눈물 나는 결단과 늙은 늑대들을 길들이는 무서운 정치력으로 그녀는 결국 남편의 업보를 씻어내고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성종의 태평성대를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할머니 정의왕후가 완성한 이 눈부신 태평성대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버려진 한 왕자의 끔찍한 피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그녀의 친손자 제안대군. 다 자란 청년이 된 그는 한명회와 조정 대신들의 의심스러운 칼날을 피하기 위해 비가 오면 흙탕물에서 춤을 추고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으며 평생을 바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 권력의 화신이 되었던 할머니 정의왕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철저한 바보가 되어야만 했던 손자 제안대군.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이들 가족에게 과연 무엇을 남긴 것일까요? 조선을 빚어낸 철의 여인 정의왕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할머니에게 버림받고 평생 미치광이 연기를 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비운의 왕자 제안대군의 처절하고 소름 돋는 생존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5000년 역사서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